3주 만에 이렇게 만나니까는 너무 반갑고요. 오늘 얼굴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이제 본사에 오면서 저도 6시 반에 나와서 늦지 않게 왔어요.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어떻게 유산화를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 왔는지 오늘 나가실 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죠. 여러분에 대한 삶의 만족도 얼마나 되시나요? 저도 예전에 유산화 만나기 전에는요, 저도 삶의 만족도가, 행복지수가 좀 낮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행복을 자꾸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좀 하거든요. 지금 여기 돈 안 벌고 계신 분은 사실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불안한가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가장 클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20대 있으셨죠? 저도 20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걸 해주실 수는 없었어요. 옛날 부모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제가 마음껏 누리고 뭔가 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환경을 선택할 수 없고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려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찍 결혼하는 친구 예식장에 갔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저는 21살 때 남편을 만나서요, 22살에 결혼을 해서 만 20대에 이렇게 애 셋을 다 납니다. 여기 혹시 20대 애 셋 다 나신 분, 4명 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4명까지 나신 분 있으시냐고. 3명 나신 분, 제가 커피 쿠폰 드릴게요. 3명 나셨다. 나 20대에 3명 다 났다. 남자분 손 드신 건데, 남자분 말고, 제가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저는 제 역할을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남편 역할을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형편이 괜찮은 집에 결혼을 할 수가 있어서 20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오히려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아이 키우면서 사는 게 저에게 잘 맞고 또 그렇게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직장만 잘 다니면 될 텐데 뭔가 다른 또 투잡을 해보겠다고 일을 벌리면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지금 살게 되는 김포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아이 셋 데리고 김포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마음은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남편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온 거잖아요. 저는 제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새로 시작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 말이라도 하지만 굉장히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사실은 거의 해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도 되게 걱정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먼저 중요한 건 좀 자존감을 높이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얻는 그런 일을 좀 택하고 싶었는데, 우연한 계기에 아는 분이 동대문에 제가 그때 옷을 잘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옷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좀 배워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제 동대문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시댁이 가까운 데에 살았었고 남편이 일을 저지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좀 봐주셨고, 사실 저는 그때부터 그냥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근데 사실 정말 오랫동안 왜냐하면 제가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하면 사실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실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나답게 살겠다. 나답게 사는데 월급 갖다 주고 그냥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동대문에 들어가서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해놓은 건 3년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거기서 아이 셋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을 얻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대문은요 새벽 시장이잖아요. 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정말 직업군도 다양했고 그 안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이제 뭔가 나와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정해놓은 3년을 정말 채우고 이제 사장님한테 나가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가 옷을 정말 잘 팔았어요. 니트 전문점이었는데 제가 입고 판 옷은 완판이 계속돼서 밤새 옷을 몇 번 갈아입으면서 팔 정도로 제가 옷을 꽤 많이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 사장님이 옷을 그냥 무한으로 대줄 테니 그냥 나가서 자기 옷을 팔아달라고 해서 저는 그 도움으로 나와서 정말 거의 3년은 그렇게 거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존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였어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그 안에서 사실 3개월을 버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낮이 바뀌는 거고 제가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되게 힘든 일이었어요. 제가 3년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요 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었어요. 뼈도 다 옷을 하도 많이 개고 하도 많이 뽑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제가 일반 옷가게는 안 가는 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울렁증이 나는 게 있어요. 옷이 많이 쌓여있는 데를 보면 좀 울렁증이 있어서 제가 일반 옷가게는 잘 안 가는 약간 이제 그런 습관이 생겼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어려움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시도하는 거죠. 제 삶을 주어진 삶을 살지 않고 제가 다시 개척하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결정을 해서 아무튼 저는 그렇게 그 이후로 계속 옷가게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사실은요 직업을 좀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처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한테 직업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커피 전문점을 그냥 좀 해볼까라고도 알아보기도 하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보고 그런 일련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옷가게를 다시 차리게 된 거는 이 안에서 다른 걸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옷가게는 거의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입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하자는 마음은 아니었고 이 안에서 새로운 걸 찾아보자라고 생각했었고 새롭게 가게를 차릴 때에는 사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가게를 하면서 느꼈던 건 한 4번인가 5번의 가게를 또 옮기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상황이 아니라 주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게를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게를 분양받아서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끌어다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른 직업을 찾지 않아도 70대까지 그냥 대출금을 다 갚으면 그때는 내가 그래도 100만 원 이상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 무모한 짓을 좀 한 거죠. 그런데 그 옷가게 차린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유산화를 알게 된 겁니다. 사실 그 표현이 그런데 남편 때문에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이 통풍에 걸리게 돼서 제가 유산화 제품을 자연스럽게 손님으로부터 전달받게 되고요. 그때 남편에게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실 그 100만 원을 빨리 회수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에게 쓴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는 100만 원을 투자죠. 남편에게 투자했는데 그때 저에게 권해주셨던 분이 소개하라고 그러면 100만 원을 회수하게 해주겠다고 언제 3개월까지 3개월 안에
100만 원을 회수하게 해주겠다는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소비 패턴 바꾸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남편이 좋아졌으니까 소개를 했겠죠. 그 신뢰를 가지고 소개를 했고 진짜 3개월 만에 제가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전을 봤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 그때 당시는 이게 한 9년 전이에요. 이제 3억을 주고 분양을 받고 인테리어하고 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00만 원을 내가 이 대출을 다 갚았을 때 이 100만 원을 내가 회수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저는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제품을 좋아서 소개했는데 정말 그 100만 원을 3개월 안에 회사하는 걸 제가 벌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게 뭐지? 뭐 이런 직업이 다 있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편견,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좀 편견을 벗게 되면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빠르게 2년 안에 저 가게를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산화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이 현실적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 삶을 좀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평균 자영업에서요 5년 이상 사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래도 초반에 자리를 잡았던 건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자본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자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년 동안을 유지하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자녀가 셋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래도 지금은 다 20대 이제 다 취직은 2명 했고요. 1명만 대학생, 여기 다 컸습니다. 그런데 18세까지 우리 GDP 대비 국가에서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드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예요. 18세까지 한 명당 들어가는 게 3억 이상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남편은 직장인, 저는 그래도 자영업자였잖아요. 제가 훨씬 더 항상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었어요. 늘 쪼들리고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더니 이 아이들에게 이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았으니까 당연히 삶에 여유가 없었을 수밖에 이게 없죠. 제가 이거는 명절 때 TV에 나온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애들이 이제 30대가 다가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캡처한 건데 30대 이하 금융 채무가 이렇게 신용불량자들이요 벌써 20대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에 몰리다 보니까 돈을 벌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개인회생 비율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면 자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지금 이제 22, 27, 2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독립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보게 됩니다. 노후 준비 어떨까요? 사실 지금 250에서 300이라고 제가 생각을 그냥 하는데 지금 현실에 이렇다면 우리가 20전 후를 바라보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고요. 화폐 단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의 200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금액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평균이지 20년 후를 바라본다면 이 금액이 아닐 거라는 거. 어떨까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함이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첫째는 건강에 대해서 저도 건강을 잃어봤고 또 노후에 대해서 지금 전 중간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있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중간에 낀 상태에서 정말 막막함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컸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취직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취직을 하고 나니까 또 어떤 걱정이 드냐면 독립시켜야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사회생활 계속 해봤잖아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벌어서 언제 집장만 하고 언제 집은 장만은 둘째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취직을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그만 쳐도 되지 않으면 그게 지금 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 그러려면 정말 삶이 어떨까요? 또 직업에 대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돈을 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왜 막막하고 불안한지, 평생 직업이 없어지고 안정된 소득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 알아서 그래도 다 되어 있는 분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 계시면 그 노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삶은 정말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월 1,000만 원만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면 어떨까. 근데 월 1,000만 원요, 대기업 입사해서 잘리지 않고 15년 이상 다녀야지 받을 수 있고요. 전문직, 의사, 변호사, 그것 말고도 전문직에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저는 자영업으로 망하지 않고 대박난다. 자영업 해봤잖아요. 돈은 벌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하지만 이걸 지속 가능하게 벌기는 힘들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서 내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 근데 내가 도전하지 않았던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에게 들어온 거죠. 제가 직업을 다시 정한다 생각할 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제는 정말 평생 직업이어야 된다. 또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건강을 챙겨가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된다. 다음에 수입이 늘어나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입이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현금 사사분면에 보면요. 우리 남편은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였어요. 확률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될 확률은 없다. 근데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비하고 아이 분면에 다행히도 저희 시아버님은요, 부동산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래전에 여의도에서 부동산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이제 50대잖아요. 51살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 나이에 제가 결혼을 했더니 그 연세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이 직장 없이 지금까지 사실은 사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벌어놓은 재산으로 그걸 잘 투자하고 불려서 그냥 계속 평생 먹고 사는 거, 그거 가능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들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저도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전달했던 게 수입이 되는 구조를 보면서 다시 들여다본 거예요. 생산자 중심의 유통에서 사실은 소비자 중심의 유통으로 유통의 흐름의 환경이 변화된 거지 이게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경제 용어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검색해 보시면요. 기존에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해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나 광고비, 샘플비, 재비용을 없애고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불법적이거나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이런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으로 받아들여야 됐을 때 저는 좀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된 거죠. 그럼 네트워크 회사를 고를 때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될지를 보면 일단은 탄탄한 회사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이상 성장하고 있는 회사여야 되고요. 합법적인 회사인가 또 재무가 안정돼야 되고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나를 봐야 되고요. 글로벌 회사 또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입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소개자가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캐나다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립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모의 마인드가 사실은 그 자녀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창업자의 마인드는 더할 날이 없겠죠. 제품의 탁월성, 소비재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속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을 다루는 게 좋죠. 한 번 사면은 몇 년을 쓰거나 몇 달을 쓰는 제품은 사실 안 되겠죠. 또 제품의 전문성,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것 또한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자체 생산이 70% 이상 되는
회사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플랜을 갖고 있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유산화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 또한 봐야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7년 누적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또 봐야겠죠. 그리고 수당 봐야겠죠. 7년 수당 지금 누적 성장률을 봐도요. 계속해서 그래도 수당을 타갖고 가는 사람들이 비율을 보시면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제인필더가 당신의 과거 이력이 당신의 미래의 불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길 잃은 수많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06년도에 책을 내시면서 앞으로 1조 달러 웰리스 산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웰리스 산업이 5배 성장으로 5천조가 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 3년 뒤에는 8천조가 넘는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웰리스 뭘까요? 웰리스 중에서도 지금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있냐면 바로 누트리션 제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영양제, 건강에 대한 거. 지금 홈쇼핑이나 TV를 봐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이루고 있죠. 2위는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부, 시술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3위는 우리 헬스, 요가, 건강에 대한 거 관심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2016년도 12월에 가입을 하면서 한 17년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죠. 그때 우리 국내 누트리 시장이 3조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사실 이 건강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심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관심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2030년에는 25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크게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회사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이 창립자의 마인드 보시면요.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거. 처음에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유산화를 알아가면서 유산화를 경험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요. 벌써 앞서간 회사죠. 1974년, 50년 전에 이 마이라 웬치 박사는요. 인체세포 배양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배양에 성공한 기술을 가지고 30여 종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거기다 접목을 해서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가족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단에서 예방의학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영양제에다가 그 기술을 접목하신 게 바로 유산화가 탄생한 겁니다. 1992년도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창립이 되었고요. 미국에 저는 2번을 갔다 와봤거든요. 미국에 직접 가서 그 생산시설도 방문해서 둘러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가보면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25개국의 유산화가 이제 정식 수출 및 유통이 되고 있고요. FDA 의약품 제조 기준을 준수해서 최상의 품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명, 아까도 그 1셋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돼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유산화입니다. 또 유산화는요. 대한민국 메디컬 케어 제품에서 이 헬스팩음 종합영양제는 5년 이상 수상을 하고 있고요. 체중 조절, 아까 그 누트리밀은 3년 그 상을 주기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라고 해서 미국의 누타주 그 지역에서 5개 부문 20년째 대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이 소비자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저도 선택을 했는데 누트리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비교 가이드를 보면서 우리가 영양제가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보지 않았다면 선택하는 폭이 조금 더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자료의 이 책을 보면서 영양제가 등급이 있고 안전성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을 보고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이제 최고의 유산화만의 특별함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무부채사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미생물 바이크로 바이옴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호비부라고 하는 암센터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섭취하고 있는 바로 유산화 제품입니다. 또 후원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5,000명 이상의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복서 파키아오 선수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선수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품을 섭취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빙상 쇼트트랙 선수는 이상하 선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섭취를 하고 있는 선수고요. 또 17세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또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유산화를 어릴 때부터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연속 프로야구 또 이정우 선수는 요번에 이제 메이저리그에 나가면 더 유산화가 알려지겠죠. 최고의 제품으로 저는 만나서 유산화를 선택하면서 저는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100만 원의 의미는요 굉장히 저에게는 좀 특별해요. 제가 100만 원을 남편에게 투자하면서 제가 또 100만 원의 다시 소득을 벌면서 또 가게를 제가 분양받을 때 이 100만 원을 보고 사실은 제 미래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100만 원을요 자산소득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우리 국민연금 다 받고 계시잖아요. 30만 원씩 30년 동안 벌어야지만 우리가 100만 원의 연금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10억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금으로 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은 임대소득으로요, 이 5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 이건 정말 대출도 없어야 되고요. 이거 완벽한 내 돈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이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산화에서 퓨처 빌더라는 직급만 가면 이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벌 수가 있어요. 저희 4개 중에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이 퓨처 빌더라고 하는 유산화에서 100만 원의 소득을 벌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보면서 이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다. 왜냐? 사실 우리가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연구개발 회사에서 다 해주고요. 제품을 다 생산까지 해주고 있고요. 또 마케팅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또 주문 배송 너무나 편리하게 다 되고요. 또 수익 35%를 정확하게 분배해서 금요일 날이면 다 통장으로 넣어주죠. 우리가 할 건 뭐 있냐면 제품이 좋으니까 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공유하면 되는 거죠. 나부터 브랜드 체인지에서 써보고 그 좋은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동일 비율로 평등하게 커미션을 주고요. 20% 처음 시작했거나 나중에 시작했거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20%를 주고 있습니다. 마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재기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동 주문 기반으로 소득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어요. 10% 싸게 먹는 자동 주문을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추가 센터라고 하는 유산화밖에는 없는 보상입니다. 추가적인 센터로 인해서 소득을 계속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비즈니스는요,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2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25개국 나가 있는 어느 분이나 소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서 여기 200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족 먹고 쓰는 한 4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45만 원을 바꿔보고 내가 소개한 그 2명도 이 45만 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소개한 2사람 또한 이 45만 원의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계속해서 포인트가 공유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계 정도만 똑같이 200포인트 정도 계속 같이 공유하게 되면은요, 250포인트라고 해서 한 주에 57,000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4주에 23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단계, 2단계 내려가면 500포인트가 또 같이 공유받으면서 저에게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한 주에 11만 5천원, 또 4주에 46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 빌더라는 거, 1000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은요, 한 주에 23만원, 그리고 4주에 92만원, 그래서 이렇게 어워즈 나잇이라고 하는 티켓도 한 장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한 1년 안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가 가게를 하면서 소개로 제가 브랜드 체인지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돈이 들어가지 않고 먹던 제품만 다른 걸로 유산화로 바꾸고 소개했더니 이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유산화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였어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2000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요, 주급으로는 46만원이고 한 달이면은 184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죠. 어워즈 나잇이라고 하는 티켓이 한 장이 나오고요. 300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은 한 주에 69만원, 그리고 한 달에는 270만원. 웬만한 사람들의 월급이죠. 그리고 이거 가장 좋은 건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1+1으로 가족과 가셔도 되고 파트너랑 가셔도 되고 이러면 진짜 웬만한 회사 다니는 것보다 이제 낫죠. 이렇게 해서 계속 공유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가게 하나가 꽉 찬 5천이 됩니다. 5천이라고 하면 양쪽에 매출이 한 10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혼자 전달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파트너도 2명, 그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5,000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3%의 리더십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더 주게 됩니다. 후원수당의 3%를 쪼개서 리더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또 오토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오토로 이게 5,000이 꽉 찼을 때 250달러를 더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000이 찼을 때요, 내가 비즈니스를 더 확장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추가 센터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추가 센터 어디다 다냐면요, 내 파트너 밑에, 내 화부에 더 내가 라인을 펼치고 싶은 곳에다가 배치를 하면 됩니다. 유산하는 바이너리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계속 달 수 있는 구조고요. 그 밑에다가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달았다면 거기다 똑같이 또 아까처럼 또 2명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양쪽으로 1000포인트가 올라온다고 하면 그게 계속 공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추가 센터를 통해서 추가 소득이 가능하고요. 파트너와 함께 협력해서 라인을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센터를 더 강화해서 밑에 계속 달면서 더 탄탄한 수익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게를 완성했을 때 우리가 골드라고 합니다. 하나의 가게를 완성했을 때 주급으로는 160만원, 그리고 만원, 한 달로는 우리가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2개의 가게를 완성했을 때에는요,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되는 직급자가 됩니다. 또 3개의 가게를 완성했을 때에는 우리가 한 달에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는 리더십 보너스, 자동 오토 보너스, 여러 가지 보너스가 합쳐졌을 때의 금액이에요. 또 4개의 가게를 또 완성했을 때에는요, 월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게 됩니다. 또 5가게 이상의 또 가게가 완성됐을 때에는요,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완성해서
제가 먹고 쓰는 거 한 200포인트 45만 원만 바꾸면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가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었다면 저는 정말 엄두도 안 냈을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 제품의 경험을 나눈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소득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생겼고, 그게 나중에 100만 원을 벌어보면서 이게 1000만 원도 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본 거죠.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부업으로 2년 같이 하고요. 전업으로 3년 반 만에 결과를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보셨다시피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점포가 없어도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니스타즈만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년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보너스가 있는데요. 일만 잘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제도 인센티브라고 하는 보너스가 있고요. 또 리더십 보너스, 또 그로스라고 해서 저는 이 세 개를 다 달성해서 가봤고요. 엘리트 보너스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5월에 그로스 여행을 저는 이렇게 아들과 같이 갔어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30대, 40대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자영업을 했던 특성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여행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이랑 같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또 엄마가 어떤 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한 번 더 서밋에는 저희 막내딸을 데리고 갔거든요. 이게 사실은 가장 되게 즐거웠던 여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막내한테는 가장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는 그래도 제가 키웠지만, 막내는 제가 남편이 어떤 그런 일을 있어서 거의 제가 키우지 못했어요. 막내는 할머니 손에 크고 이래서 클 때부터 아이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기가 엄마 손에 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삶은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크니까 좀 이해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이들에게 이제 여행으로 이렇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엄마랑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은 여행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게 다 공짜고 딸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엄마가 엄청 편하고 너무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정해졌어요. 해외는 아들이 가는 거고, 국내 여행은 딸이 가고, 그리고 이제 딸과 우리 엄마가 가는 걸로 해서 내년에 거제도 가는 것도 엄마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가 행복을 봤더니요, 행복이 균형인 것 같아요. 행복이 돈만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고루고루 다 균형이 맞아야지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도전은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주어진 삶을 살지 않고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렵지만 계속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유산화 와서 열심히 일한 거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가게 했었을 때 그 수익을 그냥 권리로 제가 맞바꾼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뭘 얻었냐면 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 제가 왜냐면, 그리고 희망이라는 게 생기니까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도 제가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산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놓은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요새는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다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도 우리가 선택한 거고요. 우리 직업도 우리가 선택한 거고요. 우리는 많은 선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정말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